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여전히 잘 달리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가는 종목만 간다는 겁니다. 순환매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지금 전고점 돌파해서 52주 신고가 만드는 종목들만 질비하게 나타나면서 그 종목들이 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매수세도 좀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종목별로 좀 부담이 좀 다르게 오실 것 같아요. 종목 상담 그래서 저희 열어놓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023153-2611, 2612번으로 직접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들어오신 뒤에 댓글창을 이용해서 종목 상담 함께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도 지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이용하시는 그 노란톡이고요. 서울경제TV 이주현 그리고 서울경제TV 최충성 이런 식으로 오늘 출연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이름 뒤에 넣으면 바로 검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QR코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QR코드 찍어보시면 바로 또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에 집중하자, 그리고 변동성을 잘 이용하자 이런 얘기들인데요. 차트온에서 변동성과 관련된 이야기 짚어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에서 해외 선물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함지한 대표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강이죠.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번 시간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3강이었죠. 가격 변동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렸었고요.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었을 때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올 때 그때 저희가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힘의 강도로 활성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격 변동성을 복습해보는 시간 먼저 가져볼 건데요. 자,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추세의 변동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을 때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됐을 때 저희가 매매를 달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가격의 움직임이 만약에 크다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되고요. 가격의 움직임이 적으면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움직임이 클 때 그죠?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올 때 저희가 안전하게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했다는 얘기는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박스권을 그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추세의 방향을 지니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을 때는 그게 무조건 위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도 활성화가 됐을 때, 즉 낙폭이 클 때도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성이 똑같이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자,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줄임말로 가변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격 변동성의 힘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다 혹은 가격 변동성이 비활성화됐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활성화가 됐을 때 얼마만큼의 힘의 세기로 활성화가 되었는지는 저희는 가격 변동성만 가지고서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얼마만큼의 힘의 세기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한 지표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 자, 가격 변동성의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가격 변화율도 처음에는 활성화가 됩니다. 당연히. 그죠? 왜냐하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됐으면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강도가 세기 때문에 후행으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매우 강한 강도로 추세가 활성화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을 때 그리고 가격 변화율까지 같이 활성화됐을 때는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가격 변화율이 비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강하게 나왔다가 점차 특정 방향으로서의 힘이 약해지면 가격 변동성 활성화가 되었지만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은 약간 비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조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약한 강도로 추세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와중에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비활성화됐을 때, 그죠? 약한 강도로 추세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격 변화율이 활성화됐고요. 활성화된 다음에 비활성화되는 그런 구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주기 변동성이 나와 있죠. 주기 변동성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그죠? 거래량. 그죠? 거래량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그죠? 거래량이 활성화되면서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이 동시에 만족이 되면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면서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구간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기 변동성이 활성화되고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면서 계속 강한 상승을 보이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금 이제 보시면 아래쪽에 막대가 나오죠. 이 막대가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이번 시간에 배우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대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막대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 바로 이제 가변율이 활성화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기 변동성 그리고 가격 변동성 그리고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까지 총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는 추세가 강력하게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 이 막대가 점점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막대가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는, 한풀 꺾이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까지 같이 활성화됐을 때는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강력하게 나오다가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비활성화됐다고 하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유지는 되되 약한 추세로 활성화가 된다. 그러다가 추세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비추세로서 추세가 이제 끝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화율이 활성화되었다가 비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추세가 특정 방향으로 활성화되어서 상승이나 혹은 하락의 힘을 점차 유지하다가 방향성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었다. 그 와중에서도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활성화되었다가 비활성화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세의 힘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나왔다가 추세의 힘이 점점 약발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율이 약한 강도로 비활성화됐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 추세가 눌림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눌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눌림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뭐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주식을 살 때 그 가격이 급등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급등한 다음에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구간에서 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선물도 상승 추세로 활성화됐을 때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조정을 주는 그 구간을 바로 이제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그 눌림목을 단순하게 감으로
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활성화되었을 때 약간 이제 약한 추세로 활성화되었을 때 그때 저희가 안전하게 진입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큰 추세가 있고 작은 추세가 있는데 자, 큰 추세는 저희는 15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해외선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임 프레임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봉을 이렇게 크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5분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작은 추세, 즉 5분이 비활성화된 구간을 찾으면 저희가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비활성화됐을 때 그때 눌림목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화율이 강한 강도로 비활성화를 했다는 얘기는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는 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비활성화를 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눌림목입니다. 바로 눌림목인데, 자 눌림목인데 하락 눌림목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15분이고요, 오른쪽이 5분입니다. 15분은 큰 추세, 5분은 적은 추세입니다. 지금 보라 색깔 박스권을 보시면은 보라색깔 박스권이 동일한 구간을 나타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왼쪽 보시면 15분이 큰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15분에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까지 같이 활성화되면서 추세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오른쪽 보시면요,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강하게 나오다가 그죠?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가격 변동성이 변화율이 꺾이는 구간. 근데 동시간대 보시면 15분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분으로 봤을 때 약간 추세가 눌렸을 때 저희가 재진입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상승 눌림목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왼쪽이 15분, 오른쪽이 5분입니다. 자, 15분을 먼저 보고요. 15분에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되고 15분에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활성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자, 강하게 상승 방향으로 추세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 보라색 구간을 보시면 5분봉을 똑같이 봤을 때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살짝 꺾이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5분에 활성화됐는데 5분은 살짝 꺾이는 구간이 나오죠. 이 구간을 저희가 특정 방향으로 즉 상승 추세로 추세가 유지가 되긴 하지만 살짝 쉬었다 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 비활성화되는 구간을 보고 저희가 재진입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을 가지고 눌림목을 찾는다. 저희의 가격 변동성의 변화를 배우는 목적은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강력하게 나왔을 때 저희가 재진입하는 구간을 슬기롭게 찾기 위해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을 배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분의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변화율이 활성화된 구간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방향으로 추세가 강하게 활성화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15분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5분의 가격 변화율이 비활성화됐을 때는 추세의 눌림목이다. 즉 잠시 방향성이 약해지는 시점을 찾아서 저희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초입에 저희가 진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등이나 급락하는 추세에서의 안전한 자리를 저희가 찾기 위해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배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가격 변동성은 추세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를 했을 때는 추세가 강하게 활성화되는데 그 안쪽에서도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도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의 강도에 따라서 추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는지 혹은 추세가 약한 방향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래서 약한 방향으로 유지가 될 때 저희가 재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을 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추세의 유형, 즉 시장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 시각 함께 하시는 두 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최충성 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알아서 소개해 주시죠. 갑작스럽게 지금 뭔가를 이렇게 분가를 하시고. 예. 이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굉장히 잘 내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앞전 시간에 네. 그래서 저도 파이팅을 좀 넘치게 하려고 비장하게 예. 빨간색을 좀 착용을 했습니다. 해병대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네, 어디 비장하게. 나오셨어요? 지금 좀 공군을 나왔습니다. 같은 공군이시네요. 네, 국군 공군을 나왔는데 파란색을 예. 할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공군은 이제 뭔가, 파란색 정복을 입으니까. 그렇죠. 뭔가 팩트가 좀 없으니까. 예. 부득이하게. 네,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파란색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고. 예. 이름과도 연관이 좀 있는 겁니까? 이름과- 솔직히 막 얘기하셔도 돼요. 좀 이름과- 잘해보고자 했는데 네. 제작진이 압박을 줬다. 뭐 예를 들어서 PD와 작가가 사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잘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충성을 해보겠다.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자세. 보시면서 혹시 뭐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 멋진 것 같습니다. 예, 훈훈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상담 전화도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샵 008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또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들려요. 예, 예. 어떤 종목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비중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조화제약을 네. 지금 4,765원이 현재가인데 네. 4,970원에 네. 768주 거의 800주 정도 샀어요. 전체 포지션에서 몇 %예요? 거의 절반? 절반 정도. 이주원 의원께서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며칠 전에 사셨나 보죠? 네, TV 보고 한 일주일 저희 가족은 저보다 좀 더 많이 샀고요. 네. 네네, 저희가 한 일주일 됐나? 목소리를 네. 조금만 높여주세요. 잘 안 들려요. 네, 한 일주일 전쯤에 샀어요. 일주일 전쯤에. 네네. 네, 지금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고 사신 거죠? 네. 네. 뭐 조화제약은 저기 구충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죠. 현재 이제 뭐 구충제도 있고 어린이 그 괴질 관련해가지고 이슈 나오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세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강하게 나와줬는데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이 뭐 그렇게 큰 손실권은 아니신데 제가 봤을 때 요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지금 현재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5일선 위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제 저점 조정 마무리 다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4,550원 정도 어저께 저점이죠. 어저께 저점 부근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 하면 종목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올 건데 현재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하향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다시 한번 상승으로 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나 가져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오래 안 간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예? 오래 가려고 안 하고, 네네. 예, 추천하실 때 이미 그렇게 하시기에. 짧게 보셨나 봐요. 단기적으로 네, 보시고. 짧게 네네. 자, 그러면 이 종목 뭐 수익은 그렇게 크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약 한 5% 정도 수익은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 5,200원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이 네. 가격대가 저항자리거든요. 이 네네. 저항자리까지 5,250원에서 300원 사이까지 올라오면 네. 비중이 너무 높으시니까 지금 50%나 가지고 계신 거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네네. 차익 실현을 이 네. 가격대 그러니까 5,200원부터 5,300원 사이 300원 올라오면 사이에. 분할로 천천히 네. 정리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가격대에서 이제 뭐 크게 밀리지 않는다 하면 비중 한 네. 20% 정도 남겨두셨다가 한 5,500원 정도에서 다 전량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네.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은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조금 더 여보세요? 여쭤보실 게 있나요? 저 다른 종목도 하나 여쭤볼 수 있나요? 아, 종목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뒤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문자를 알겠습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 또 연락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포스코 케미칼 문자 메시지 들어와 있고요. 최충성 전문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6,600원에 20% 강렬하네요. 예, 오늘. 네, 66,600원에 예. 20%신데 지금 수익권이실 거고 일단은 지금 66,600원이죠. 예, 66,600원. 네. 네, 일단 바닥권에서 눌린 구간 잘 진입을 하셨고 일단 지금 신고가 달성을 하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수익을 지금 한 번도 좀 확정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정도 좀 확정을 해 가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고 일단은 전고점 정도 일단 83,500원 구간인데 저 구간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일부 정리하셨다가 다시 이제 눌림목 계속적으로 반복 공략을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신고가 달성한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다만 예전처럼 뭐 10%, 뭐 15% 이렇게 많이 상승하진 못합니다. 한 5% 내외에서 좀 상승을 했다가 매물대를 끌어올릴 때는 한 10% 정도 상승을 하고 계속적으로 좀 반복을 해 가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 지으면서 수익은 확정을 지어야 나의 진정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눌림이 중기적인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눌린다면 6만 원대까지도 한번 눌릴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 정도 한번 보시고 수익 매도 한 절반 이상 하셨다가 다시 이제 8만 원짜리가 다시 오면은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고 일단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고 마냥 끌고 가시는 것보다 이제 복리의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수익 나오고 계시니까 축하드리고 끌고 갈 땐 끌고 가더라도 수익은 좀 챙기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은 챙기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어떤 종목 얼마에 들고 계세요? 네, 파인 테크닉스를 네. 5,050원에 40% 들고 있어요, 제가요. 예, 예. 파인테크닉스 5,050원에 비중 40% 들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이전 전문위원께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 비중이 좀 크시다, 그죠? 네. 오늘 사신 건가요? 네, 오늘하고 금요일 날이요. 아, 이틀 나눠 사셨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 노리시는 거죠? 네, 매도하려면 매도하는데 저는 한 6,500원 정도 보고 매도하고 싶어요, 마음이. 아주 괜찮은 가격대를 딱 생각하고 계신데 네.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조금 이제 비중이 높으시니까 올라가면 네. 이제 분할로 조금씩 정리를 하시면서 6,000원대부터는 조금씩 매도를 하시면서 천천히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6,500원까지요? 예. 6,500원, 6,300원 지금 월봉을 네. 보시면 우상향 정배열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폴더블 폰 관련해서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6,300원 정도까지가 기술적으로는 목표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서 한 오버슈팅이 조금 더 나온다면 6,500원, 7,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목표하신 가격 부근까지 오게 되면 한 6,000원부터 한 6,500원 사이에서 분할로 한 30% 네. 정리하시고요. 네. 나머지 한 10% 정도는 뭐 7,000원, 월봉 보시면 네. 2012년도 고점 있죠? 네네. 예, 그 부근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도와주셨어요.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시고요. 전화 연결 또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R 서포트인데요. R 서포트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 얼마나 되세요? 9,450원에 15%요. 한 지난주 금요일 아니면 오늘 사셨을 네. 것 같은데 좀 받아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매수 지난주에 하셨어요? 아니면 어제? 네. 아, 지난주에 하셨어요? 네. 일단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대가 사실 지지대 구간이고, 일단 지금은 어쨌든 수익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한번 매수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5일선을 지지해주고, 일단 5일선까지 열어두시면 아마 마이너스 구간까지 갈 수 있으니까 매수 네. 가격대 그 지지 가격, 그러니까 9,500원 정도 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9,500원 지지해주는 선에서 조금 한 번 더 이제 튀어주면은 좀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이제 눌린 구간에서 다시 잡고 좀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은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달성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제 이런 눌림목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키거든요. 네. 네, 상승 후에는 또 눌렸다가 가고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좀 갈까 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제 가줄 것 같긴 해요. 그 자리가 오면 근데 지금은 조금 힘이 붙이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끌어올려 주면은 한 11,000원 정도 목표 구간으로 삼으시고 저 자리에 오면은 매도하셨다가 다시 이제 5일선 정도 보시고 천천히 한번 재공략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바닥권에서 7,000원대, 뭐 8,000원대 저런 눌린 구간에서 잡으신 게 아니고 상승하는 와중에 좀 잡으셨기 때문에 손실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실 거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5%, 10% 정도만 그냥 수익을 내신다고 생각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매수하실 때는, 그러니까 뭐 윗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얘가 신고가를 달성했는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갔을 때 내가 몇 프로 이상 먹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신고가 종목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상승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뭐 10% 이상 상승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양봉 그때 매수하신 자리가 딱 나온 자리는 사실상 눌림을 한 일주일, 한 보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상승이 저만큼 나온 것이고 윗자리에서는 그만큼의 상승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목표 가격을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목표 가격을 11,000원 정도 잡으면 되나요? 네, 지금 상태에서 뭐 가격대를 책정하기는 사실상 신고가 구간에서는 얼마이다라고 이제 책정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5%대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림 포장에 대한 문자가 들어와 있고요. 4,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쪽도 사실 코로나19 수혜로 좀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뭐 예전에 합병 얘기도 좀 있었고요. 네, 예. 매각 이슈도 있었고, 예, 예.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4,000원 정도 매수하셨는데, 요게 이제 포장지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면서 이제 좀, 살짝 올랐었죠. 지금 현재, 4,000원 부근이시면 약 한 15% 정도, 16% 정도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대략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조정 마무리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 이평선들 전체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올라온다면 4,000원 언저리 한 3,950원 정도 여기 이제 갭이 열린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종목은 뭐 완전 길게 보시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좀 수익권으로 끌고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추세대 여기가 지금 딱 3,950원 정도 4,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올라오시면 비중을 갖다가 뭐 절반을 손절을 하신다든지 거기서 조금 더 올라온다면 차익 조금 실현하시고
전량 정리하는 방향이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강하게 상승을 하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테린 포장 같은 경우는 실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뭐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을 뭐 계속 그냥 가져가시기보다는 그 정도 매수가에서 크게 손실폭이 이제 작아진 구간에서 손절을 하시고 우상향으로 가는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테린 포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아이진요. 아이진이요? 얼마에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1,600원에 25%예요. 1,600원에 25%요. 최현님이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아이진 관련해서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코로나 때문에 네. 그때 뭐 하는 건데 네, 조금 10,000원이 깨졌다 다시 올라와서 네. 이거를 더 보유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고 단기로 알고 싶어서요. 네, 일단 뭐 코로나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뭐 백신 관련 종목들 가는 종목만 좀 가는 장세이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이제 좀 거꾸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힘은 없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와야 될 거고 굉장히 단기간에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 굉장히 짧은 매물 구간 단기적으로는 11,000원 정도 보시면 될 거고 일단 12,000원 정도까지 이제 스윙 관점에서 12,000원, 13,000원까지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얘는 어디까지나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2022년까지도 지금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도 거의 5년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고 다 빨간색이 떠 있잖아요. 뭐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제 내일장 이번 주 초에 지금 월요일장이 끝나긴 했지만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한번 추세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한번 정리하시고 포트 변경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 백신 관련해서는 가는 종목들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기존에 잘 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좀 흘러가고 굉장히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는 뭐 신풍제약이나 이런 종목들 뭐 지금 따라잡기는 어렵지만 그런 대장주를 좀 찾아서 매매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예. 손절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어느 손절가는 정도요? 10,000원 정도까지만 열어두시고 그냥 짧게 잡아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자, 종목 상담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보관은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화 콘덴서 와 있고요. 이 종목은 6만 원에 비중 1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사막 콘덴서 일단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요. 이 종목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콘덴서를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주가가 2018년도 대세 상승장 2017년도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승폭의 중심까지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약간 박스권 흐름 안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 45,500원에서 고점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한 67,000원, 7만 원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인데 매수를 좀 잘못하신 거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항 추세, 하락 추세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오기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좀 높게 사시더라도 완전 급락이 나왔을 때 사든지 아니면 돌파를 하고 저항대를 벗어난 이후에 사시는 게 좋은데 약간 어중간한 자리에서 사신 것 같아요. 단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며칠 전에 7월 6일 날 이렇게 한번 시세에 나왔는데 그 지지대, 저항대죠. 저항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57,400원 저항받고 지금 밀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한번 돌릴 가능성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렴하고 위쪽으로 방향 돌렸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한 10% 정도 손실권이신데 손절을 하신다 하면 한 53,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 올라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예상 체계 지수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2188까지 올라왔습니다. 2200도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와 버린 건데요. 이번에는 뚫고 올라가 주는 흐름이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보시면 오늘 뭐 나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 조정이 장중에 거의 없죠.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개인이 팝니다. 개인이 3,054억 원, 기관 외국인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들어와 주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상승 전환했고요. 이제 네이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시총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셀트리온 5위 올라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LG화학, 삼성SDI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특히 LG화학이 오늘 잘 달리고 현대차 그리고 뭐 모비스 급등하는 가운데 카카오가 살짝 조정이 나오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781 코스닥도 꾸준하게 우상향하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뭐 지금 보시는 대로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지금 고점 마감이 예상될 것 같아요.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수급이 조금 달라요. 개인들이 그냥 끌고 가는 장입니다. 개인이 엄청나게 지금 코스닥 지수를 올리려고 장 초반부터 매수를 했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좀 주춤해졌고요. 그 사이에 외국인도 강한 매도가 아니다 보니까 개인이 끌고 가는 장세가 오늘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총을 좀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시젠 지금 모두 다 올라가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올해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건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서 진단시약은 지금 수요가 계속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시젠이 10만 원 초반에서 움직이다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18만 원대까지 또 고점 돌파를 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3위까지 올라왔고 HLB 그리고 알테오제는 나란히 3% 내외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지금 강보합 그리고 KMW가 오늘 5G 관련 종목 중에 가장 잘 달리는 가운데 펄어비스,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나란히 지금 조정이 나옵니다. 뭐 CJENM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지난주에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살짝 조정 나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 그리고 게임주들 선별적으로 움직이는데 펄어비스는 오늘 조정이 소폭 나오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네,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폭발적인 장세가 사실 펼쳐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주연 전문위원부터 여쭤볼까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미국장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매도세가 나오는데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세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좀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2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이제 다가왔죠. 관련 섹터들 지금 현재 우상향 정배열로 강하게 가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면요. 테마성으로 올라가든지 이슈가 있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주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한국판 뉴딜 관련 발표하시고 나면 아마 그쪽 섹터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딜 관련주들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원래 오늘이었는데 하루 연기가 된 거였죠. 자, 오늘 빨간색
인상적이신. 오늘 빨간색으로 끝나서 네, 더 빨간색으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 지난주에 외국인들 수급을 옵션 만기일 이후에 좀 확인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이게 하루 갔다가 뭐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재확산이 되고 있고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잖아요,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상승하는 건 단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건데 사실상 굉장히 좀 비이성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객관성을 띄고 보실 필요가 있고 뭐 2분기 실적 발표도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될 예정이고 뭐 그런 기업들 그냥 뭐 기대치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는 시장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윗자리에서 진입하시기보다는 바닥권에서 항상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외국인들 수급도 지속적으로 체크하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좀 가는 종목들만 가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사실 코로나 제가 토요일 날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코로나 백신 관련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밖에 지금 움직일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개별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뭐 윗자리에서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뛰어드시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일 것이다. 뭐 내일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좀 그런 투자 전략을 좀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가 1.67%나 올라갔습니다. 2186.06에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긍정적인 마감이 나왔죠. 1.08% 780 돌파하면서 781.19에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환율입니다. 3원 60전 내리면서 1,200원 지금 언저리에서 마감이 됐는데 1,200원 90전에 이제 1,200원이 깨질까 말까 하다가 지키면서 마감이 됐네요.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부터 저희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34,700원에 비중 30% DNC 미디어에 대해서 와 있고요. 최 위원님께 와 있네요. 네, DNC 미디어 관련해서는 지금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고점 자리에서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 일단 매수하신 자리는 사실상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너무 윗자리에서 진입하시고 더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올라가겠지보다는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너무 고점 자리에서 지금 26,000원 이 자리만 중간 자리만 봐도 이 자리 자체는 뭐 20% 30% 이상은 그냥 뛰어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렇게 많이 상승이 발생을 하면 눌린 구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리는 뭐 중기적으로 눌림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3만 원까지도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 자리까지 기다리진 마시고 11선을 지지하면서 상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1선 지지받고 올라가고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은 11선 하단 지지 11선을 보시고 일단 35,000원을 좀 빠르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더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그렇게 비중을 많이 담으셔서 뭐 30% 부담이 되실 만한 그런 비중을 담으실 필요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짧게 보시면서 상승해서 한 5%, 7% 정도만 먹겠다라고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DNC 미디어 듣고 왔습니다. 전화 연결 또 와 있다고 하는데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KH 바텍 가지고 KH. 있는 건 아닌데 네. 한번 사볼까 싶은데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야 될지 지금 좀 몰라요. 좋아 보이긴 하고 사고 싶기도 예. 한데 참 예. 이 결정하기가 어려우셔서 전화 주셨죠? 예. 예,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KH 바텍을 혹시 사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 그게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스마트폰 하고 관련이 많더라고요. 부품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고요. 예. 현재 이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항상 이제 그 스마트폰이 신규로 출시가 되거나 할 때마다 좀 움직여주는 경향이 강한데 보시는 제가 것처럼 지금 등락폭이 그렇게 심하고 그런 건 없고 그냥 무던하게 그 자리에서 이러는데 그래서 이걸 사야 되나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제 생각에는요, 어머님 예.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사는 게 좋아요? 예, 올라는 갈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앞에 코너에서 이제 이야기 드렸던 코리아 서키트 그게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거든요. 아마 그 종목이 힘이 더 좋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물론 뭐 하반기에 이제 신제품 출시하고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고 신고가 부근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지금 아직 전고점 2월 달에 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저항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화면에 차트 보시는 것처럼 오늘 그 고점이 이 추세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주고 올라간다 하면 차라리 그때 뭐 한 25,500원 정도 노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상향 흐름도 차트상은 다 괜찮은데 다만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들어가면 25,500원 정도 되면은 들어가라고요? 네, 25,000원 위로 주가 오늘 고점 위로 주가가 올라서서 이제 안 빠지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차라리 매수하는 게 좋은데 이것보다는 코리아 서키트를 매수하시는 게 아마 수익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코리아 서키트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내나 그 핸드폰 부품 관련주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화 연결 하나 또 돼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삼성 SDI요. 삼성 SDI. 얼마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한 30% 비중이고요. 38만 7천 원. 요 근래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최 의원님이 좀 결정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매수는 뭐 최근에 좀 진행하셨던 것 같고 눌림목을 살짝 이제 매물대를 살짝 돌파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이제 중요한 건 사실상 얘가 이제 더 갈 수 있다 아니다는 40만 원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40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매수를 좀 많이 해왔고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관망을 하시고 일단 저 자리를 좀 뛰어넘으면 또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계속적으로 갈 거거든요. 2차 전지 시장 자체는 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전기차 시장과 맞물려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2차 전지 관련주를 잘 보진 않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국내 시장은 좀 늦게 작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신고가 달성을 하면 또 눌린 구간을 만들면서 반복을 할 거예요. 너무 고점 자리에서 비중을 많이 씻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비중 축소 대응을 하시고 다시 이제 눌림목에서 재접근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40만 원을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하나만 저희가 더 갈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ITM 반도체 들어와 있어요. 64,000원에 비중 10%. 오늘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ITM 반도체 64,000원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이제 뭐 짧게 손절선 잡으시고 한번 보유해 보실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단기 하락 추세를 이제 그저께 벗겨냈고요. 21선 위로 지금 올라서서 오늘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손절선 좀 짧게 한
62,500원 정도 잡으시고요.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양봉 나오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번 나올 텐데 68,500원에서 69,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ITM 반도체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